좀 알아듣겠죠? 됐어. 그리고 보실 거 없어. 자, 288페이지 바로 갑니다. 288페이지 이제 시행자로 가시는 거야. 자, 우리가 시행 방식을 알아야 그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식에 따라서 1번 방식이냐 2번, 3번, 4번 방식에 따라서 시행이 조금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까지 몰라도 좀 이게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방식은 스스로 하는 방식이고 2번은 1번은 스스로 한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없다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집을 안 지어준다는 거지. 그죠? 전기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만 해준다는 것이고 스스로 집을 이제 알아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우리 주관경 개선사업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관경 개선사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시장, 군수 등이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구청장이 해준다는 거야. 요걸 잊으면 안 되겠죠? 무조건 시장, 군수 등이 합니다. 물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해도 되겠지만은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지정해서 할 수도 있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을 해도 되지만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안 하고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아요. 근데 지정받는 자가 스스로 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 쟤밖에 없어. 자꾸 생각해야 돼. 얘밖에 없어. 과거에는 얘만 지정받았어. 그랬는데 지금은 요 2번, 3번, 4번 방식은 그만큼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야. 민간 자금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려고요. 지정받는 자가 늘어났어. 여전히 단독으로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자도 있지만 단독은 안 되고 공동으로 지정받는 자도 있어요. 단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얘야. 토지주택공사 등.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얘는 단독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단독으로 지정받는 자가 법인이 하나 더 생겼어. 근데 이 법인이 일반 법인이 아니고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이 출자를 더 많이 한 법인이야. 그러니까 공공법인이지. 이런 자들은 주관경 개선 사업을 스스로 하는 방식 빼고는 지정받아서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법인이나. 근데 얘네들하고 공동으로만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공동으로. 그 민간 건설업자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로 인정받는 등록사업자가 있어요. 이 등록사업자가 누군지는 지금 몰라. 주택법에 가면은 사업주체가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등록한 자 중에 건설업자 있죠. 우리 건설업자 하면 큰 대기업 건설업자들 있잖아요. 그거는 또 올리세요. 그런 건설업자처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시공 능력 있는 등록사업자가 있어. 이런 자들은 본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을 못 하는데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법인하고 공동으로 지정받아서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요게 제일 어려워.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건 어떻게 한다고요? 몇 번 더 봐야지 뭐 어떡하겠어. 몇 번 더 봐야지. 저기 이제 횟수로 개정된 지 이제 횟수로 3년째야. 근데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봤어. 물어보겠죠. 자, 책 봅시다. 1번. 현지 개량한다는 게 위에 요걸 얘기하는 거죠. 시장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자, 괄호로 한번 뭐 그 앞에서 다 했는데 그죠? 괄호 안 묶을게요.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 방법으로 하는 이해갑니까?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은 밑줄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 시장군수 등을 괄호로 묶어주세요. 하되 두 번째 토지주택공사 등
괄호를 묶어주시고 밑줄 이들을 시행자로 지정 동그라미 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 공고를 현재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다. 밑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 과반수 동의를 앞으로 기억하실 거야. 칠판 이런 얘기. 자, 서술하는 건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얘를 지정한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자기가 직접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할 때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적으세요. 직접 시행에 동의 X라고 적으세요.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할 때는 동의가 필요가 없지만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의 동의를 받아라? 과반수 동의 받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되겠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받아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한테 지금 우리 동네에 소방도로 뚫어주고 뭐 해주는 고마운 일을 구청에서 해주지만 주민들한테 동의받고 해야 된다고. 토지주택공사 등의할 때는. 근데 시장군수 등의할 때는 동의 없어요. 자, 나머지 방법. 나머지 방법 몇 개죠? 3개죠. 밑에 적어놨네. 수용 방법, 한제 방법, 관리 전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밑줄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 시장군수 등을 가로로 묶어주시고 하거나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밑줄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에 박스를 먼저 보실까요? 밑에 박스를 먼저 봅시다. 맨 밑에 시장군수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데 거기다 적으세요. 단독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이 얘들을 지정한다는 건 단독으로 지정한다는 거야. 누구를? 토지주택공사 등 밑줄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니은. 자, 오른쪽 페이지 니은 읽어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 지방공 밑에 공공기관이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외울 필요 없이 거기까지 슬래시. 거기에다 공공이라 적어버리세요. 그냥 공공. 공공이 얼마를 초과했으면 줄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법인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단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누구? 공공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 아시겠죠? 얘들은 단독으로 돼. 근데 이번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과 가로 묶으세요.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공동출자법인. 우리 책은 공동출자법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식 명칭 아니에요. 정식 명칭이 아니고 공공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야. 그 법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세요. 이 법인과 그 다음에 다음의 또 가로 묶으세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로 2개 묶었죠. 이자들과 밑줄 공동으로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번에는 단독으로는 지정 못 받죠.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법인과 공동으로 지정받는 자가 있지요. 그 자가 누구요? 건설업자. 맨 끝에 건설업자 밑줄. 니은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해가 잘은 안 가도 대충 갑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건설업자는 그 기억에 보면은 무슨 법에 등록했어? 건설산업기본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업자, 현대건설 무슨 건설회사 하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한 자들이에요. 얘들은 아파트 시공 능력이 있어 없어? 있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시공 능력이 있어. 그런데 주택법에는 1년 동안에 집을 30채를 짓고 싶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 장사 하잖아. 빌라 같은 거 지어서 막 팔아먹고 하잖아요.
1년에 30세대 이상을 지으려면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해야 돼. 그러면 주택법에서 등록하는 자는 1년에 집을 30채 이상 짓는 자니까 대단한 자여 건설업자에 비하면은 별로 안 대단해. 별로 안 대단하잖아. 우리 개인 사업자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등록 사업자 중에, 그러니까 말이 복잡해진다.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만 등록했을까? 주택법에도 등록했을까? 두 개도 다 등록한 거야. 왜? 1년에 30채 이상 지을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 주택법에 등록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등록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본래 시공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높은 아파트를 못 지어도 한 5층짜리 아파트 정도를 지을 수 있는 시공권을 주는 거예요. 그 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이렇게 불러. 아시겠죠? 그 자를 앞으로 건등이라 부를 거야. 건등.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건등입니다. 건등.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들을 있죠. 보세요. 1번 방식은 동의를 공부하셨잖아. 직접 할 때는 동의 안 받고 얘를 지정할 때만 과반수 동의 받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 방식 있죠. 이 방식은 시장 군수 등도 뭘 받고? 동의 받고, 지정을 받는 자도 동의 받고, 다 동의 받아야 돼.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여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시험 칠 때까지 헷갈릴 겁니다. 그럼 얼마 동의 받느냐? 시행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른데 요거 세 가지는 토지 등 소유자 있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수용 방식 있죠? 2번이 수용 방식이잖아. 수용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는 기본이고 얘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에다가 and 세입자 들어가요.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이분 1인가요?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 갑자기 헷갈린다. 2분의 1. 오랜만에 보면 나도 헷갈린다. 2분의 1하고 과반수는 달라요? 가만히 있어. 그래요. 그게 확실해. 자, 읽어봅시다. 자, 288페이지 왼쪽. 세 번째 줄 읽어봅니다. 이 경우 정비계획 위반하기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한 공락문걸 현재 정비 예정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 세 개를 뭐라고 불러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죠. 동의 밑줄. 토지 등 소유자. 그 다음에 세입자 나오죠. 괄호 밖에.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죠. 괄호 밖에. 과반수 동의 밑줄. 2분의 1 아니고 과반수. 과반수.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헷갈리게. 안 그래도 요즘에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는 얼마를 받고? 3분의 1을 받고. 세입자는 세대수 얼마를 받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과반수 동의를 받아. 그 두 개 동의. 그러면 나머지는 수용 방식 말고 보세요. 실판 보세요. 수용 말고 나머지는 소유자 3분의 2만 받으면 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만 받으면 되는데 수용 방식은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얼마? 과반수. 이번 진도에서 동의수까지 굳이 기억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담아내가지고 나와 있는 단서는 세입자 동의를 안 받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다음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 봤어요.
주광역 개선 사업. 근데 이것을 각종 문제집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문제집에 문제를 잘못 만든 책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 받으라고 돼 있죠. 그것만 읽으면 요 세 가지가 다 소유자와 세입자 동의 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예외에 보면 수용 방식이 아니면 안 받는다고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용 방식이 아니면 세입자 동의 안 받는다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입자 동의는 무슨 방식만 받는 거야? 수용 방식만 받는 거야. 수용 방식만.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조합이 하죠. 질문 하나 해볼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할 수 있다고 했어.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문수 등이 나와야지. 절대로 조합이. 지정받는 자 중에도 민간은 뭐밖에 없어? 건등밖에 없어. 건등. 지정받는 자 중에도 건등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 기억납니까? 전부를 환지 방식. 그때 왜 토지 소유자 조합을 지정해 줬어? 자기들 땅이라서 지정해 줬잖아. 자기들 땅이라서. 여기도 재개발 재건축은 자기들 지금 재산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야. 자기들이 하는데 자기들이 누구예요? 토지 등 소유자지.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그냥 한다고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고. 이게 개발법하고 차이점이야.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해도 되고 조합을 만들어서 해도 돼. 근데 정비사업은 조합이 의무야. 조합이. 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절대로 조합이 넣으면 안 되고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한다? 조합이 한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 조합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 단 무슨 사업? 재개발. 자, 재개발은 아까 상가공장 재개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가공장 재개발은 조합 안 만들고 하는 예외를 인정했었거든. 그랬다가 두 개를 합하면서 이제는 명확하게 조합을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놨어.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을 안 만들고 그냥 누가 해버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밑줄부터 그어봅시다. 원칙적인 시행자 이렇게 돼 있죠. 재개발. 다음에 은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번 조합이 돼 있죠. 조합 동그라미. 조합 시행. 2번에 괄호 묶으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괄호 묶으세요. 박스 안에 재개발 사업 이 동그라미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괄호 묶으세요. 그 다음 밑줄 토지 등 소유자가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 다음 밑에 재건축 보세요. 재건축은 누구?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조합을 만든다는 것의 말의 의미가 뭐예요? 조합은 지난주에 뭐라고 공부했어? 사단 법인이죠. 법인. 법인. 그러면 일부가 반대해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20명이 안 되면 몇 명 안 되니까 지들끼리 마음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재개발은 예,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해도 괜찮아. 근데 재건축은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무조건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19명이요. 조합 만들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아니,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20인 미만이면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은 소유자가 20명이요. 만들어야 돼. 조합 안 만들어도 돼. 20명. 만들어야 돼. 얘는 20인 미만일 때라니까. 미만은 19명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조합은 우리 개발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얘들은 능력이 있어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죠. 자기 집 가지고 또도 고치는 거니까 얘들이 사업을 하는 거야. 물론 여기는 지정받는 건 아니지만 얘들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단독으로 하는 거죠. 조합이 단독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단독으로 안 하고 얘네들이 능력 있는 자와 공동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공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돼, 없는 자이어야 돼. 능력이 없는 자끼리 공동을 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죠. 그래서 공공은 당연히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간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자 있죠. 그럼 우리 정비법에 누구를 민간으로 정해놨는가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정비법의 공공은 오늘 기억해버리면 좋아요. 공공은 행정청, 국가지자체의 공사까지의 공공이라 하잖아. 근데 우리 정비법은 시행하는데 국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행정청은 누구만 나온다고? 시장군수 등만 나와. 시장군수 등. 우리 정비법에는 정비사업 하는 시행자는 시장군수 등 빼고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공사는 누구밖에 안 나와? 토지주택공사 등. 아까 토지주택공사 등이 누구더라?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이거 두 개가 공공이야. 정비법의 공공은 얘밖에 없어요. 그럼 얘들하고는 공공하고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무조건 공동이 돼. 그런데 이 재개발은 민간 중에는 능력 있는 자가 여기 건등 있죠. 건등 신한 4개입니다. 이렇게 신한은행 생각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이 아니고 신탁업자하고 한국감정원. 근데 재건축은 건등까지밖에 안 돼. 신한이 없어. 건등까지밖에 안 돼. 얘네들하고 뭐 한다고요?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동으로 하려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책 봅니다. 방금 보시던데 넘기지 말고 289페이지 맨 밑에 재개발사업 박스 안에 1번 조합이 시행하거나 끊으세요. 그게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거야. 조합은 과반수 동의 밑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괄호 묶으세요.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걔들을 공공이라고 부르세요. 공공. 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4개를 괄호로 묶으세요. 4개를. 건등신한입니다. 얘들과 공동을 할 수 있죠. 에잉? 지금 한번 보세요. 재개발은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등신한과 공동을 할 수? 공동을 하려면 얼마 동의받고? 조합은 해? 공동을 하려면 조합은 얼마 동의받고? 과반수.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아까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거기까지 끊으세요. 그게 단독 시행이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을 하죠. 토지 등 소유자의 역시 밑줄 과반수 동의. 또 가로 묶으세요. 똑같이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 묶으세요. 건등 신한. 됐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공공은 물론이고 건등 신한 모두 공동이 된다고. 근데 재건축 봅니다.
조합이 시행하거나 끊으세요. 조합이 단독을 하죠. 조합은 과반수 밑줄, 과반수 동의 받아서 괄호 문구 볼까?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죠. 또 괄호 문구세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누가 없어요? 신한이 없지. 신한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시면은 큰일 나는 내용이에요. 큰일 나는 내용. 이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조합이지, 조합. 그래서 우리 개발조합에서 조합 설립 절차만 봤잖아요. 조합을 하고 정비사업도 조합을 간단하게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정비법의 조합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많다고 지금 뭐 우리 기본 과정에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정비사업의 절차하고 기본적인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정도 한번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가 남았는가요? 제가 강의 커리큘럼 시간표를 못 봤네. 3주 남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정비법 마무리 짓고 건축법 들어갑니다. 개발법, 정비법은 일단 요 전체적인 줄거리 아시겠죠? 줄거리를 반드시 잡아주시고 어디가 제일 복잡했어? 시행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 중에는 시행방식, 시행자 여기 제일 복잡했다, 그죠? 오늘 공부하신 내용 중에는. 그리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 꼭 알아야 되고 효과받고.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이요? 기본계획이요. 정비계획은 무슨 계획이야? 관리계획이다. 이 말이 기억이 나야 돼. 이건 다 하면 무슨 절차하고 비교한다고? 관리계획하고 비교하는 거야. 입안결정. 응? 얘는 나중에 뭐하고 비교한다고? 기본계획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국회법의 기본계획이 생각나면 이거는 차이점만 찾으면 되고 국회법의 관리계획이 생각이 나면 차이점만 찾으면 돼. 전부 따로따로 분리해서 공부하려니까는 양이 많고 할 일이 많지. 똑같은 거 공부하고 있는데 뭐. 맞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